5분 스피치가 포함되는 공무원 직군은 이 9급 국가직, 그 다음에 9급 서울직, 그 다음에 경력 경쟁 고졸 공무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면접 컨설턴트 이서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공무원 면접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5분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5분 스피치가 포함되는 공무원 직군은 이 9급 국가직, 그 다음에 9급 서울직, 그 다음에 경력 경쟁 고졸 공무원, 이렇게 이제 세 파트에서 5분 스피치가 2015년부터 도입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5분 스피치를 해야 되는 어려움들을 호소를 많이 하세요. 사실상 면접의 당락이, 공무원 면접의 당락이 이 스피치에서 당락이 나는 것은 분명 그것만 있을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 면접 스피치에서, 이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탈락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이게 허탈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이 케이스의 수강생들을 꽤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좌절해서 이제 5분 스피치를 조금 준비를 하고 면접에 대한 스피치를 준비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이 5분 스피치도 조금 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어려움들을, 막막함들을 조금 풀어드리자 오늘 이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출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5분 스피치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이 5분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준비할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얻을 수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원고로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이를 보고 5분 스피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빼곡하게 여러분들이 할 말들을 다 원고로 적다 보면 시간이 금세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제대로 5분 동안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5분 동안 말할 자료들이 부족하겠죠. 가장 먼저는 내가 이 5분 스피치의 주제를 받아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제, 내가 말할 주제를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정말 한 줄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나만의 주제를 명확하게 정하세요. 그래야 이 5분 스피치 안에 스토리텔링의 방향이 정확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일단 머릿속으로 구성한 개요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어떤 부분들로 구성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일 텐데 5분 동안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저의 영상도 길면 물론 10분까지도 넘어가겠지만 5분 이상의 영상인데 굉장히 길게 느껴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짧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구성으로 해야 우리가 나의 의견들을 명확하게 스피치로 전달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제를 받아들고 나만의 주제를 먼저 선정한 뒤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아주 쉽죠. 오프닝, 그 다음에 포인트, 핵심, 그 다음에 클로징이에요. 오프닝 같은 경우에 서론을 왜 해야 될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러분 서론을 갖추시는 게 필요해요. 즉 한 10% 정도만 비중을 차지하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이야기에 이 포인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좀 들었을 때 들을 만한 이야기, 뭔가 궁금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프닝을 좀 열어주실 수가 있겠죠. 이 오프닝의 비중은 10%이고 그 안에는 뭔가 수치나 경험 또는 새로운 정보 또는 문제 제기 형식으로 오프닝을 좀 구성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들어가야 되겠죠. 오프닝만 하다가 끝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본론을 구성할 때는 여러분들이 큰 맥락의 하나의 본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스피치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론에서는요, 수치화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몇 가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3가지 또는 5가지 이렇게 내가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클로징이 있겠죠. 정리를 해야 되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마무리, 요약 또는 마지막에 내가 덧붙일 말들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제 선정하고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대로 이제 원고 작성을 하는 것은 집에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냥 원고를 쭉 한번 써볼 수 있어요. 왜냐? 내 말을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험장에 가셔서는 여러분들께서 키워드만 추출하십시오. 처음에 오프닝에서 어떤 이야기, 어떤 이야기, 어떤 이야기.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어떤 이야기, 어떤 이야기, 어떤 이야기. 그래서 어느 정도 아주 긴 문장이 아니라 적당하게 키워드들만 가지고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 노트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공란을 메꾸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는 데 있어서 물론 목소리에 대한 부분들, 반언어적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공무원 면접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의 뭔가 또렷한 목소리, 또렷한 발음 이런 부분들보다도 이 사람의 생각 그리고 어떻게 구성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이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에 대한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보기 위함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공직관들을 담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출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셨던 부분들을 참고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이 주제에 관련해서 나만의 풀이로 여러분들께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요.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어요. 집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연습해 보시고 어차피 이걸 보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면접을 보실 때 굉장히 힘든 부분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여러 이 취준생들의 좀 어려움을 저도 같이 공감하기도 하는데요.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기준과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든 또는 어떤 다른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5분 스피치 어떻게 해야 될지의 막막함 정도만 조금 풀어지셨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